네, 함께 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사전 협의도 없이 부산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크 콘서트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한 수 배우겠다, 인 위원장 이렇게 손을 내밀었었죠. 영상 보고 오시죠. 이준석 대표는 내 동생, 한참 동생이지만 정치는 내 선배님이 옳시다. 다른 거 없어요. 예. 그 공개가 됐든 비공개됐든 얘기는 똑같아요. 투명합니다. 왜 이렇게 국민의힘 전 당계를 만들 때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예. 당에 대해서 예. 좀 애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고 저도 좀 만나주고 저도 예. 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서 좀 한 수 좀 가르쳐 주소. 네, 한 수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인요한 위원장, 구정차장. 네. 지금 현재 사전 조율 없이 토크 콘서트를 방문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제 혁신 방향은 일단 당내 분열을 좀 막고 당내 화합, 당내 통합을 이루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다 보면 과거에는 함께 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갈라서 있는 약간 불협화음을 내고 있고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럼으로써 혁신의 동력을 높이겠다. 이것이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을 위한 좀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당 대표로서 이 대선 승리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 징계로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일단 우선 당원권 정지부터 풀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예고 없이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 부산으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 만나자라고 요청도 하고 공개적으로 요청도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응하지 않다 보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자신이 직접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겠다라고 하고 토크 콘서트를 경청한 다음에 뭐 따로 만남을 추진하지 않고 바로 서울로 상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요한식 당내 화합과 통합의 행보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줄 거라고 생각하고 부산에 갔다고 보십니까? 저는 만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겠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 그러니까 상대가 상처받은 마음을 위무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이제 의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처방을 좀 상당히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이렇게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당대표였다가 왜 이렇게 내부 총질러로 지금 비쳤는가. 이 과정을 보면 대선 승리,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국민의힘 또는 여권 내부에서 징계를 통해서 이준석 끌어내리기가 진행이 됐고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당원권이 정지가 됐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당대표로서 당을 새롭게 바꾸려다가 좌절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 상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상처를 위무하려면 내가 그 후배니까 좀 만나주십시오 하면 뭐 만나주면 좋겠지만 만나는 것을 응하지 않다 보니까 뭐 본인의 어떤 시간을 내서 부산이라는 굉장히 먼 곳이지만 이준석을 만나러 내가 가겠다. 아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인요한 위원장의 이준석 그 면담 시도는 이 2차, 뭐 재차, 3차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또 여권 일각에서는 이 화합도 중요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신당 창당의 명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진심으로 이제 통합을 위해서 찾아간 건 맞아요. 근데 통합이 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이미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만들어서 이게 나간다. 당을 이게 뛰쳐나간다. 이게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행보는 명분. 예를 들어 보수 분열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당에서는 이렇게 껴안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뛰쳐나갔다. 그럼 이게 분열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있다. 이런 이제 저는 뭐 명분, 이런 의도도 이게 있다. 찾아간 게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요. 이게 젊은 정치인을 자처하는데
우리가 항상 이게 정치 이전에요. 네. 인간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 고전이 틀린 게 없어요. 수신을 해야 돼요. 먼저 좀 닦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치고 평천합니다. 지금 이게 보세요. 어른이 그렇게 부산까지 찾아왔는데 얼마나 이게 조롱합니까? 제가 이게 정말 분노한 지점은 영어로 조롱하더라고. 네. 이태원에 갔을 때 인요한 위원장이 그 욕설을 하면서 당신이 한국인이야? 당신이 한국인이야? 이렇게 욕설한 사람 기억나죠? 이준석 대표도 인요한 당신이 한국인이야? 한국인도 아니잖아. 네. 영어로 대화하는 거 영어로. 이렇게 인종주의적 차별, 어른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이게 정치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토크 콘서트 장면을 보면서 뭐 다양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서정욱 변호사도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밝혀주신 거고요. 그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그 토크 콘서트 객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하버드대 출신이죠. 이 전 대표가 인 위원장 향해서 영어로 대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며 다시 한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What have you learned from the recent council election? You failed to meet the prerequisites. At the moment, I have not much to tell you. That's why. 영어를 적어도 네, 인요한 위원장 영어를 저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한국말 잘하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로 얘기한 속내는 과연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말을 빌리자면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다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특히 최근에 인요한 위원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윤핵관에 대해서 아주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윤핵관이라는 말을 뭐 이런 뉘앙스에 대해서 좀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영어로 전달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인요한 위원장이 여러 가지 혁신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통합, 그다음에 변화, 희생 이 세 가지를 내걸고 나서 지금 당내 혁신을 주도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 뭐 홍준표 대구시장 그들에게 사면이라든지 뭐 그 어떤 징계 취하를 하더라도 최소한 소통을 하고 나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징계를 할 때는 마음대로 하고 또 봐줄 때도 뭐 적선하듯이 마음대로 하는 것들 이준석 전 대표 부분들에 있어서도 본인이 전 대표라면 그 정도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어른이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렇게 뭐 대해도 되는 겁니까? 정치는 나이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이 타령하면 꼰대라는 소리밖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출발점이 틀렸고요. 무엇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부산에 저렇게 그냥 무작정 간 이유는요.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혁신위에서 통합, 변화, 혁신을 한다 하더라도요. 혁신하면 뭐합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으로 가버리면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요. 거의 불리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해서 설득해야 된다는 차원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의 아주 일성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인요한 위원장은요. 통합과 희생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변화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문제는 용산이에요. 왜 국민의힘에게 약을 먹이고 있냐 그거죠. 진단을 제대로 하라는 것은 강서구의 참패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한 국정운영,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 것인데 그러면 용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진단을 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변화의 조짐, 용산에 대한 어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절대 만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도요. 왜 대화를 거부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So, Mr. Linton.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gotta say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네, 토크 콘서트 이후 이준석 전 대표가 스스로 그 뜻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죠. 서울에 있는 환자가 누구를? 서울에 환자가 있는 건 확실한데요. 그게 누군지는 오히려 인요한 위원장이 의사시니까 잘 알아보시지 않을까. 제일 실망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당에다가 쓴 약을 먹이겠다. 이번에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당이 싫어가지고 투표를 안 한 것이었다고 진단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오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행위가 오진 플러스 엉뚱한 사람한테 약 먹이는 거거든요. 예,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정 차장님, 네. 결국에는 소영주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환자, 결국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부대변인의 얘기와 전 당대표의 얘기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뭐 그 피아가 구분이 안 되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뭐 그 분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 일부 국민들께서는 불편하게 여기시고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고 당에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말씀이나 또는 이 국민의힘 일부에서 여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총선 승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대의는 어디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법론의 차이 중에 하나인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고 총선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를 뭐 신당 창당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나가라고 하고 총선을 우리끼리 치를 것이냐. 그러니까 총선 승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저렇게 이 불협화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당에게는 총선 승리가 요원해지고 오히려 야당인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 한 말씀만 좀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이게 보궐선거 패배부터 저는 이게 그래 대통령실도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낮게 소통한다고 요즘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당도 잘못을 인정하고 임명직 타격에 바뀌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준석 대표는 보궐선거 때 뭐 했습니까? 본인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궐선거 지휘했는데 본인은 잘했는데 전 겁니까? 본인은 이게 안철수 오죽하면 이게 안철수 의원이 제명까지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네. 본인은 오히려 이게 계속 내부 총질, 칼질만 하면서 보궐선거 18%질 거다. 이렇게 악담만 하면서 하나도 이게 선거에 도움을 안 줬잖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게 방송부터 정치한 지 몇 년 됐죠. 여기 계신 제가 패널 앵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 이거 인정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이게 이준석 대표하고 방송도 몇 년 같이 하고 수없이 봤지만 한 번도 이게 남이 잘못했지, 남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항상 오라. 이게 이준석 정치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걸 보면 여당 내부에 사실상 이 적전 분열 양상이 굉장히 극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당 지지층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한 사람을 타겟으로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돼서 내년 총선에서 이 여당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모아오다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뜻밖의 참패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 책임을 돌려야 될지 이 책임 공방이 지금 묘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자꾸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여당 지도부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선출직은 그대로 두고 임명직을 사퇴시키고 임요한 혁신위를 띄워서 새롭게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근본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당 혁신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서정욱 변호사님을 비롯한 여당을 지지하는 이 다수 이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내부 총질을 일삼고 있는 이준석부터 일단 잘라내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더 그 국민의힘의 해가 될까요? 아니면 그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더 위협적일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지금 약간 헷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적절분열 양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야당에게 화장실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톡 콘서트 이후 인요한 위원장은 1시간 반 정도 이어진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와도 인사도 나누지 않고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들으려고 왔습니다. 잘 듣고 갑니다. 많이 생각해보고 서울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 이렇게 이제 얼굴을 보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어쨌거나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싸고 신당 창당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중도 보수를 겨냥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 면전에서 일단 영어로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쓴소리를 하는 거 물론 메시지는 선명합니다만 이 중도층을 좀 공략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걸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인요한 위원장과의 어떤 토크 콘서트에서 보여줬던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의 수위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썼던 얘기들이 뭐 영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환자라는 얘기를 쓴다든지 또는 이자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서 변호사님 입장처럼 도대체 이준석 전 대표라는 사람과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론도 지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인요한 위원장으로서는 함께 통합해 가야 한다라는 의견도 지금 계속해서 설파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어제 만남이 불발되고 또 어제 과정에서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인요한 위원장이 어제와 같은 형식으로 만남을 좀 시도할 가능성보다는 좀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이라든가 소통을 시도해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긴 합니다. 다만 어제 나왔던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의 수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진짜로 진심으로 신당 창당과 그리고 탈당을 고려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